내일을 여는 오늘장 마무리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의 박소영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한미 정상회담의 훈풍에도 장중 중국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등 외부 악재 속에 조금은 흔들렸는데요. 전강 후 약일까란 걱정을 딛고 그래도 잘 버텨졌습니다. 양시장 빨간불 켜내며 마감한 가운데 ETF 시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두드러진 상승을 보인 건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헬스케어와 타이거 라틴 35, 하락을 보인 건 이 타이거 차이나 항생 25와 코덱스 건설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제약바이오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먼저 타이거 헬스케어 내 가장 많은 비중인 16%를 차지하고 있는 셀트리온은 일본 류마티스 학회에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류플라이마의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룹주들 상승 마감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개발 수도 백신 이 중남미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히면서 4%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타이거 헬스케어는 1.77% 오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높은 상승을 보인 것은 타이거 라틴 35입니다. 조금은 생소한 이 상품은 뉴욕 증권거래소 등의 시장에 상장된 라틴 아메리카 기업의 주식 35개 종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중 평균에 산출하는데요. 5월 11일부터 꾸준한 상승을 보이면서 양봉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1.5% 오르면서 4,03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부진했던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차이나 항생 25가 오후 들어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샤오미와 텐센트, 알리바바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 이 상품의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현재도 1.4% 하락하고 있고요. 홍콩과 상해 종합도 현재 1% 넘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러진 하락을 보였던 건 코덱스 건설에 있는데요. 이 경기 민감주 내에서 건설주들이 지난주에 이어 계속 조정받고 있습니다. 구성 종목 중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4거래 연속 하락을 보이고 있고 또 DL은 오늘 2% 넘게 하락하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데요. 코덱스 건설은 1.27% 하락하면서 3,09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먼저 일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1% 가깝게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도쿄해상 등 보험 종목의 강세가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이어서 중화권 증시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약세로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상하이 종합지수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1% 넘게 하락하며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의 부진이 홍콩 시장의 매도세를 부추기고 있는 건데요. 텐센트, 알리바바 등 인터넷 대기업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대만 가권지수는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네요. 지난 금요일 밤 뉴욕 증시는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다 장을 마쳤는데요. 중국의 금리 인하 소식에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 반전하는 등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미국 시간의 선물 살펴보겠습니다. S&P 선물과 나스닥 선물 모두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경 글로벌 마켓이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을 이끄는 하나의 주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죠. 이번 주를 시작하면서 먼저 지난주에는 개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았고 또 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우리금융주주입니다. 1,171억 원 규모 순매수에 나섰는데요. 지난주 예금보험공사의 블록딜과 MSCI에서 비중을 상향 조정하려 했던 것을 철회한다는 소식 등 연이은 악재로 인해 주가 10%의 급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금융주주가 올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감은 변함이 없다라는 시장에서의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개인은 강하게 사들였습니다. 다음은 좀 아모레퍼시픽이 눈에 띄는데요. 932억 원가량 순매수했습니다. 지난주 직원 3명이 회사 돈 30억 원을 횡령해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실적도 안 좋은데 내부 통제 관리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상하이 봉쇄가 풀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개인은 화장품주를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또 어떤 종목들을 팔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2차 전지와 반도체로 묶어볼 수 있는데요.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2차 전지 관련주들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에 함께 양극재 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해 개인은 오를 때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또 지난주 미국의 반도체주들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에 국내 반도체주들도 반응해준 가운데 현재 삼성전자와 DB하이텍에 대해 개인은 오를 때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다음 또 코스닥에서도 어떤 종목들을 많이 사들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개인 순매수 상위 1위 종목은 바로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257억 원 규모 순매수했는데요. 횡령 사건 이후 낮아진 밸류에이션과 1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에 힘입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개인은 포트폴리오 속에 담고 있습니다. 과거 고점 14만 2,700원에서 30%가량 떨어지면서 9만 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현재는 많이 올라오면서 10만 7,6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명에너지입니다. 또 신규 상장 종목이고요.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종목은 JYP 엔터가 있는데요. 최근 엔터나 콘텐츠주들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가운데 개인은 포트폴리오 속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들을 팔았는지도 체크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마구 올라와 있는데요. 시총 2위에 올라선 LNF, 또 전해질 관련주인 첨보, 또 MLCC 관련주인 대주전재료와 나노신소재까지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의 순매수와 매도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네, 개인들이 매매하는 주요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개인 주도주에서 항상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 바로 삼성전자죠.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삼성전자 동반 방문으로 시장에서 개인의 관심도 더욱 커졌습니다. 오늘은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 모시고 반도체 산업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이제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리는 산업 안보의 핵심인 반도체에 대해서 한미 동맹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한미 정상이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시찰한 뒤에 반도체 전략 동맹을 선언을 했는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뭐 사실 가장 큰 게 어쨌든 3나노가 적용된 웨이퍼에다가 뭐 두 분 모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게이트-올-어라운드라는 공정을 이제 시작했다, 그런 거를 알리는 신호탄이고요. 당연히 TSMC랑 지금 점유율 격차도 많이 나고 생산 캐파 차이도 한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특히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 하락에는 파운드리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커졌는데, 어쨌든 삼성이 이제 계획된 그런 게이트-올-어라운드의 3나노 양산이 이제 어쨌든 어느 정도 확인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다시 관심 제고 관점에서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를 두고 세계 유수의 업체들이 기술 선점을 위해 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재 글로벌 반도체 업계 구도는 어떻게 봐야 할지, 향후 어떤 부분의 선점이 선도 업체로서의 지위를 좀 공고히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해서 이제 수요 공급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공급과잉과 공급 부족이 좀 반복되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계속해서 뜨거운 산업이 이제 파운드리랑 그다음에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일부 아날로그 반도체 이쪽은 저희가 봤을 때는 공급 부족이 최소 2023년까지는 이어질 것 같고요. 특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도 해소가 안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공급 부족인 산업이 뭐냐를 봐야 되고 그 중심에 어쨌든 그런 빈메모리 반도체와 그리고 그거를 양산하는 파운드리 생산 캐파 이 부분이 되게 부족한데요. 어쨌든 지금 주요 파운드리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 추이를 제가 차트로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2021년까지는 나름 삼성도 한 17에서 18% 정도 점유율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TSMC가 생산 설비 투자도 상당히 많고 여기에 그 엔비디아 그리고 일부 퀄컴 그리고 인텔까지도 TSMC의 핵심 이제 거래선이고 그리고 과거에 AMD랑 미디어텍 같은 경우에도 원하나 이하 공정에 대한 TSMC의 의존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더라도 올해 2분기 이후부터는 다시 TSMC 점유율이 재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 삼성이 어떻게 보면 점유율이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매출액도 많이 커져요. 올해 최소한 30% 이상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액도 저희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어쨌든 또 시장 참여자들이 또 시장 점유율의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양국 정상이 평택 공장 가서 삼성의 새로운 어떻게 보면 기술 혁신을 하는 그런 아주 상징적인 웨이퍼에다가 서명을 한 거는 저희가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주요 고객들한테 이제 주변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그 폴더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접는 폴더블도 있지만 삼성이 자꾸 두 번 접는 걸 공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스마트폰 회사들한테 삼성 디스플레이의 하드웨어 혁신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똑같이 삼성의 이 3나노 공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웨이퍼를 공개한 거는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혁신하고 있으니 항상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기술 혁신을 주요 고객사들은 눈여겨서 지켜봐라. 그걸 좀 알려주는 어떤 메시지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반도체에 대한 전쟁이 지금 분분한 가운데 과연 TSMC의 점유율을 얼마나 좀 따라잡을 수 있을까가 시장의 관건인데 말씀을 주신 이 삼성이 시장에 보여줘야 하는 혁신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3나노미터의 반도체 공정을 소개를 했고 또 네.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시제품을 소개를 했는데 파운드리 경쟁사인 대만의 그 TSMC보다 먼저 3나노 양산을 시작을 하겠다. 네. 이런 이제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목이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최근에 파운드리나 삼성전자의 기술 선도에 의구심이 조금 있었는데 예. 신뢰도를 좀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예. 삼성전자가 3나노 시장 그 기술 선점을 한다면 효과가 어느 정도 좀 될까요? 예, 먼저 준비한 차트가 하나 있는데요. 어쨌든 삼성에서 이제 공개하고 있는 그 게이트 올라운드의 그 공정 그 스케줄을 보시면 먼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반기에 어쨌든 3나노 GAA를 적용한 삼성 자체적인 용어로는 이제 MBC 팻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거를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SoC 중에서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쪽에 적용을 할 것 같고 아마도 고객사는 삼성 LSI랑 일부 중화권 고객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이제 2나노를 저렇게 적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1단계 제품이고요. 3나노가 2024년에는 이제 2단계 제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TSMC 같은 경우는 올해 3나노 양산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제 기존 공정인 3D 핀팩 구조이기 때문에 삼성보다 수율은 상당히 좋을 거고요. 다만 이제 삼성은 이제 그 이후에 즉 2나노 이후에 준비를 위해서 미리 매를 맞는 과정이기 때문에 회사가 저 공정 적용한다고 해서 매출액이 탄력적으로 늘거나 저 공정 때문에 이익이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낮은 수율로 인해서 파운드리 저 부분은 오히려 파운드리 전체 수익성보다는 좀 낮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파운드리 업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삼성도 그렇고 인더스트리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 공정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 건 아니고 나머지 지금 삼성이 또 주력하고 있는 첨단 공정에서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은 게 이제 4나노 공정인데요. 5나노 같은 경우에도 작년 상반기에 되게 수율이 안 좋다, 뭐 양산도 못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많았는데 뭐 상당히 양산도 잘했고 지금 단계에서는 수율이 되게 좋습니다. 똑같이 4나노도 지금도 수율이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올 4분기에는 지금 5나노의 수율 정도로 4나노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될 거기 때문에 뭐 삼성 파운드리의 선단 공정은 너무 시장의 우려가 좀 지나친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특히 뭐 퀄컴 같은 경우에는 뭐 이탈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번에 퀄컴 CEO도 같이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퀄컴의 새로운 공정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삼성 4나노에 많이 맡기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23년도 그 퀄컴의 그 파운드리 예주 거래선 비중은 삼성이 TSMC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우려가 좀 지나치게 좀 가장되어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저 3나노 공정은 너무 이제 조급증을 갖고 지켜보기보다는 삼성의 그 미래 전략으로서 삼성이 기회를 찾는지 안 찾는지를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저 공정에서 저희가 제일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결국 이제 전성비입니다. 즉 전력 소모 대비 성능이고요. TSMC 공정이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서 TSMC 공정에서 나온 제품이 전성비가 삼성 파운드리보다는 좋다는 뭐 벤치마크 테스트는 좀 나오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많이 한 번에 좀 바꿀 수 있는 그 출발점이 저희는 GAA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증을 갖고 지켜보기보다는 좋은 혁신에 의한 도전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선단 공정에 대한 시장 우려가 과도하고 지금 3나노 그리고 2나노까지 계속 기술 발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디램 업황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 디램 시장의 핫 이슈가 DDR5인데요. 디램 시장이 안정적인 그 서버용 수요에도 역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네. 이 차세대 디램인 DDR5가 디램 시장의 반등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향후 전망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첫 번째 디램 시장은 올해도 플러스 성장할 겁니다. 한 1,000억 불 넘을 거고요. 사상 최고 시장을 경신할 것 같아요. 출하량도 출하량이지만 판가가 하반기부터 좀 오르면서 어쨌든 올해는 아마도 디램 시장이 한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1,000억 불을 넘을 것으로 저희 예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서버 쪽은 상당히 지금도 좋습니다. 좋은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 세계 서버 수요에서 한때는 20%가 안 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0% 되는 것 같아요. 중국 경제도 안 좋은데 서버 투자를 왜 하냐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동수서산이라고 해서 중국의 데이터 센터의 한 80%가 이제 동쪽 해안선에 있습니다. 근데 동쪽 해안선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대도시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요. 에너지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아주 에너지 소비가 큰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고요. 그래서 서쪽으로 데이터 센터를 신규로 투자하는 동수서산이 지금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저전력을 요구하는 특히 에너지 절감이 되게 중요한 클라우드 사업자들한테 그 맞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DDR5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서버 쪽은 지금도 좋고 아마 하반기는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증거로서 준비한 기업 에이스피드라는 대만 기업의 월별 실적 차트가 있는데요. 참고해 보시면 3월 달부터 매출액이 한 25%씩 늘고 있고요. 참고로 이 기업은 서버 마더보드에 BMC라는 칩을 공급하는데요. 서버 수요를 2개월 정도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3월, 4월 달부터 매출액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거는 아마도 이제 하반기에 출시될 새로운 인텔의 신규 CPU, 저희가 보통 사파이어 래피드라고 하는데요. 그쪽에 이제 양상과 상당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뭐 증설 이슈에 대해 좀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증설을 계속하면서 반도체 쩐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증설 계획과 관련 부품 산업에 대한 효과도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네, 근데 사실 또 1분기에 삼성도 보면 설비 투자가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있는데 좀 상황은 완전히 반대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핵심 노광 장비의 그 공급 리드 타임이 너무 길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또 핵심 우리 정착이나 식각 쪽도 장비 수급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올해는 증설이 원활하게 안 될 가능성이 훨씬 클 것 같고요. 그 말은 이제 지금 매크로도 안 좋으니까 저희가 낙관적인 전망을 계속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2023년 상반기나 이때는 올해 못한 증설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공급 부족을 겪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나. 그 정도로 지금 증설을 설비 투자를 장비 부족 때문에, 장비 수급 때문에 좀 못하고 있어서 그게 사실 주가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또 산업 전반적으로는 또 원했던 설비 투자를 못하는 것도 꼭 좋은 신호는 아니기 때문에 동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설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증설을 못하고 있다. 이게 팩트입니다. 네, 이제 원활한 증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올해 실적은 기대치에 부합하는 양호한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예. 시장에서 좀 들려오는데 사실 주가의 반전 트리거는 지금 실적에서 찾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향후 반전 트리거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투자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큰 거는 이제 매크로죠. 매크로 때문에 지금 사실 2분기 실적도 좋고 3분기 실적은 아직 안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안 좋아질 거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지금 주가를 어쨌든 상승을 어쨌든 저지하고 있고 그 배경에는 역시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처분 소득 감소. 사실 뭐 우리 뉴스 보면 뭐 어느 신흥시장에는 뭐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반적으로 뭐 경기가 뭐 되기 힘들다 그런 얘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우려들이 많고요. 근데 사실 자세히 뜯어보면 선진시장이 사실 IT 제품 수요는 항상 이끌었기 때문에 특히 선진시장의 프리미엄 제품은 또 생각보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우려가 많고 여전히 또 중국이 뭐 부분적으로 좀 완화는 했지만 봉쇄난이 아직은 이어지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많아서 하반기에는 스마트폰이랑 PC 수요가 급감할 거야. 그런 좀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또 3분기는 저희가 보더라도 2분기보다는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가가 반등을 못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매크로에 대한 좀 준비한 차트가 있으니까 마지막 차트 하나만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전 세계 IT 수요에 어떻게 보면 인디케이터인 기업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TSMC가 그런 수치를 많이 제공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제공하는 회사가 무라타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라타 같은 경우에는 3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4월 달부터가 지금 봉쇄하고 이런 거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마트폰 시장도 시장의 우려랑 달리 플러스 성장을 한다. 무라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PC 같은 경우에 되게 고무적인데 저희도 두 자릿수 감소를 보고 예상을 했는데 되게 전 세계 MLCD 수요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기업이 자기들이 느끼기에는 그 정도는 아니다. 저기 보시면 한 4% 감소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 뭐 우리가 뉴스에 나오고 경제가 어렵고 신흥시장에서 뭐 상당히 뭐 도산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사실 그 시장이 IT 제품의 소비의 중심은 아니고요. 미국, 유럽 또 일부 또 선진 시장이 거의 수요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뭐 전혀 아직은 의미 있는 반등을 못하지만 실제 저희가 체크하기로는 생각보다 상황은 좋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장비 투자를 지금 원하는 만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내년 상반기에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산업의 PC와 그 스마트폰의 수요가 급감할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주가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이 우려는 조금 과한 그 견해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반도체 산업과 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오늘 첫 문을 열었는데요. 매일매일 여러분께 더 가까이 가는 프로그램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내일 4시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